오늘은 예고한 대로 미라클 작전 관련 외신 보도 중 서구권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클립을 마지막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라클 작전 관련 외신 보도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저번에 다룬 기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 추가로 소개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로 테디베어, 옷, 사랑의 메시지, 일부 국가에서 아프간 난민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번 클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언론의 경우 비교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구권 언론은 그들의 대우와 신분 등에 더 주목합니다. 아울러 서구권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낮은 난민 수용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구 국가들에서 난민 정책을 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사들은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과 대우가 이례적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그들의 난민 정책 비판 내용 모두를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탈레반의 통치 아래 있는 조국을 떠나는 것은 도전의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삶을 새롭게 재건하고자 반이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전 세계 곳곳에 상륙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에서 환영받는 것은 고사하고 탈출 방법을 찾을 희망조차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카불 공항의 혼란을 견디고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사람도 있다. 그들은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비교의 소수의 사람들로 도착하자마자 따뜻하게 환영받기도 했다. 수백 명의 아프간인이 도착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흰색과 분홍색의 테디베어와 환영 현수막을 만났다. 한국 정부는 390명의 사람들에게 최대 90일 동안 유효한 단기 체류 비자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민자 혐오를 막기 위해 그들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아이들은 새 장난감을 꼬가는 채 버스를 탔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 일부 사진들에선 어린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나눌 겁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소용되는 한국의 국가인력개발원 외부에 전시된 현수막의 문구다. 한국에 상륙한 이들 중에는 한국 정부에서 근무한 의료 전문가와 통역사 그리고 신생아 3명을 포함해 약 100명의 어린이가 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언론은 마스크를 쓴 한국 관리들이 공항 밖에 서서 새 입국자를 태운 버스에 손을 흔드는 영상을 공유했다. 한국의 구조작업은 미라클 작전으로 명명되었으며 지난 월요일에 세대의 군용기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진입하는 것이 목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레반 통치를 피하려는 그들을 도와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이 아시아 국가는 난민에 대해 까다로운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로 다른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들과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은 난민들이 안전과 경제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일부 한국인들의 우려도 함께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는 우리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 미국과 영국 이야기도 합니다. 다만 대략 80%는 우리를 다룬 기사.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짧게 비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 한국의 움직임을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사입니다. 반면 다음에 소개드릴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는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에 할애된 지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가디언지의 제목은 한국은 도착한 아프간인들을 특별 기여자로 지정했다. 한국은 아프간 조력자들의 도착을 환영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이민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분명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민이라는 용어 대신 특별 기여자로 지정했다. 우선 단기 비자가 부여됐지만 체류를 더 원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장기 거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줄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난민주의가 인정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말한다. 한국은 난민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난민 수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 신청자의 약 1.5%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지난 2018년 약 550명의 예멘 망명 신청자가 도착했을 때에는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년 동안 주로 아랍 국가 출신의 수천 건의 망명 인터뷰를 조작해 승인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매우 동질적인 나라입니다. 경제발전 속도가 느려진 상황, 고령화와 감소하는 인구,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19 위기 등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들은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는 경향성도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보수기독교 로비단체가 이런 두려움을 부추겼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난민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의 최고안보실장인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는 조력자 외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적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난민 수용, 과격한 말들이 많이 나올 것이 뻔히 예상돼서 개인적으로 말하기 참 꺼려지는 주제인데요. 다만 분명해 보이는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 미국, 독일,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처럼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난민에 대한 태도를 떠나 서구 언론들의 비판 포인트가 적절한가입니다. 그들이 거의 항상 매번 간과하는 내용이 바로 탈북민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우리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들도 국제법상 분명한 난민의 지위이고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북한과 우리가 특수관계이듯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민족으로 얽힌 것은 아니지만 서구 사회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원죄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비판은 서구 중심적 사고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 가진 개개인의 태도나 생각들은 전부 다르실 겁니다. 다만 서구 언론들이 갖는 비판의 맹점들, 이 부분도 아울러 생각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